마스크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수업하기 전에 받으셨던 그 마스크의 소스를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임포트를 통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받으셨던 마스크 활용 폴더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마스크 활용 폴더를 들어가시면 총 6개의 폴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한 두세 개 정도 작업 보시다가 아마 수업이 맞춰질 걸 보이세요. 아셨죠? 확인이 덜 된 부분은 다음 시간인 월요일에 또 확인할 거니까요. 일단 오늘 천천히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마스크 기초라는 폴더 있습니까? 네, 더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다음과 같은 소스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진 MOKO라는 1번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고 임포트를 해주세요.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런 사진입니다. 자, 일단 사진이 확인이 되셨으면 이 사진을 아래쪽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컴포지션에 드래그해서 더 씌우시면 돼.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더 씌우시면 자동으로 타임라인이 생성이 되면서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그걸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타임라인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해당 파일명과 동일한 컴포지션이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까? 자, 이미지도 보이고 타임라인에 바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셨나요? 안 되신 분 손? 일단 이미지를 이용해서 컴포지션을 만들자. 됐고요. 마스크 활용 폴더. 자, 마스크에 대한 성격 한 번씩 알아볼게요. 일단 마스크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뭐라면요, 마스크를 주고자 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나 글씨가 선택이 돼야 도형 툴을 활용해서 마스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사각형 도형 툴을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드래그 부분만 보여주는 마스크가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컨트롤 Z를 누르면 취소가 되겠죠. 맞습니까? 제 얘기는 레이어를 선택해야 마스크가 되는 거고, 아무런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각형 도형 툴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아무런 도형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냥 사각형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영상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마스크를 적용하시려면 해당 마스크를 적용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야 마스크가 되는 거고, 아무런 레이어나 아무런 객체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각형 도형 툴로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한 도형 이미지가 그려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취소하기 위해서 다시 컨트롤 Z를 누를게요. 자, 사각형 도형 툴로 마스크를 씌워 보셨는데, 마스크의 모양에는 일단 도형 툴의 모양도 이 사각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각형을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처럼 총 5가지의 도형의 이미지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 첫 번째가 사각형이고요. 렉터앵글. 두 번째는 라운디드 렉터앵글 툴이라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선택하신 다음에 화면 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보시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가장자리가 라운드가 들어가는 둥글게 처리가 되는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 보이세요? 제 화면을 잠깐 봐보시겠어요? 가장자리 작업이 이렇게 모서리 작업이 최대치로 굵게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모서리 이런 식으로 라운드 값이 조절하는 기능이 가능한데, 자, 이 부분도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은 라운드 사각형 도형 툴을 선택하셨다면 드래그를 하시되, 이때 마우스 커서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좌우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좌우 방향키.
그러면은 왼쪽의 방향키는 최대치로 라운드 들어간 상태가 될 거고, 오른쪽 방향키를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은 최대로 라운드가 들어간 상태, 왼쪽의 방향키를 누르면 라운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로 상태가 된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맞습니까? 마우스를 때리는 순간 이 작업은 안 되세요. 아셨죠? 마우스 현재 계속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방향키를 누르셔서 라운드가 현재 없는 상태로 되셨다면 방향키 위쪽에 방향키를 툭툭툭툭 눌러보세요. 그러면 라운드 값이 조금씩 라운드 값에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자, 꾹 그냥 누르고만 계셔도 라운드 값이 들어갑니다. 그냥 누르고만 계셔도 상하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라운드 값에 대한 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라운드 값이 축소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라운드 값에 대한 부분을 방향키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조금씩 써보셔야 이런 부분도 익숙해지시거든요. 일단 이런 기능으로 통해서 라운드에 대한 편차를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마우스 커서의 손가락이 떼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수정 작업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방금 전에 마스크를 그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스크 1번이라고 들어간 거 보이세요? 그 마스크 1번을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누르면 다시 마스크가 삭제되겠죠? 맞습니까? 자, 라운드 도형을 클릭하시면 이번엔 동그라미 도형 툴 나옵니까? 앨리스 툴이라고 보이세요? 자, 동그라미를 의미합니다. 앨리스 툴로 도형 툴을 바꿔주시고 이번에도 화면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동그라미 모양으로 마스크가 씌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이때 Shift 키를 활용하시면 가로 세로가 정비례하게 마스크가 그려질 거예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Ctrl Z로 마스크를 지워주시고요. 동그라미 도구는 딱히 이렇게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요. 바로 네 번째 도구인 폴리건 툴 보이세요? 다각형을 그려낼 때 쓰이는 도구입니다. 폴리건이라는 도형 툴로 변경하신 후에요. 화면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오각형의 기본 모양이 나올 거고요. 이때 이번에도 상하키를 활용하시면 다각형의 면의 개수를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하세요. 확인 가능하십니까? 면의 개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시죠? 최저는 삼각형입니다. 자, 그리고 다각형의 면의 개수 추가하는 게 가능해. 이때 좌우 버튼은 큰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가장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기능인데 오히려 작업에 좀 혼란을 줄 거기 때문에 현재 좌우 버튼보다는 상하 버튼의 면의 개수 늘리고 줄이는 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해당 설정 작업을 초기화로 하고 싶다, 초기화로 돌리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제게는 뭐라면요, 이렇게 마스크가 현재 들어있는데 제가 마스크를 다시 지워 볼게요. 마스크를 지우고요. 지금 제가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씌워 볼게요. 다각형 면이 개수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모양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좀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해당 도형 툴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초기 상태로 값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로 해당 옵션을 사용하는 법이 아직은 서툴기 때문에 모양이 본인이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도형 툴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초기 값으로 돌아가니까 초기 값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각형 도구 작업을 확인했으니까 다시 마스크를 지우겠습니다. 마지막 도구 하나 더 볼게요. 스타 툴 보이세요? 마지막 별 모양의 스타 툴 보이십니까? 자, 스타 툴도 이렇게 드래그 보시면 별 모양으로 마스크가 나오는 거고요. 이때 상하 키를 이용해서 모서리 작업을 이렇게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이 스타 툴은 이 기능이 또 있는데 컨트롤과 알트로 활용하는 작업인데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잡아당기면 바깥쪽의 라인만 이렇게 퍼져나가는 길이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잡아당겨 보시면 안쪽의 라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바깥쪽의 라인만 이렇게 길게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좌우 방향키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풍선 부풀어듯이 이렇게 풍선 부풀어듯이 라인 작업을 둥글게 이렇게 곡선 형태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해요. 좌우 버튼을 활용하시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코스모스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꽃 모양 같은 어떤 모양을 좀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마스크의 모양 작업을 곡선 작업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마스크 작업에 대한 도구 작업이 단순하게 마스크를 씌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스크를 씌우는 기능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요. 오늘 이 마스크를 그리는 도구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익혀라가 아니라 아하, 마스크 작업의 도형 안에는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모든 값이 본인이 원치 않는 값일 경우는 해당 아이콘을, 도형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초기 값으로 돌아간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놓으세요. 본인이 원하시지 모양이 아닐 때는 언제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마스크 모양들을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간단한 동작제에 대한 상세 메뉴를 살펴봐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렉터앵글 툴을 사각형 도형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도형 툴을 선택하셨으면 왼쪽 상단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저처럼 작은 사각형의 마스크를 씌워줄 수 있을까요? 씌우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마스크 1번이라고 추가된 거 보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도형 툴을 하나 더 써볼게요. 다시 여기에서 세 번째는 앨리스 툴이라는 동그라미 도형 툴 선택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화면의 오른쪽 편에 하단 쪽을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마스크 작업에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지는 거 보이세요? 자, 사각형의 마스크 하나와 동그라미 마스크 하나 더 추가가 되셨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그려진 작업 중에서 마스크 1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렸던 동그라미 작업인 마스크 2번이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마스크 1번 작업을 선택하셔서 옆에 있는 꺽쇠를 클릭하시면 마스크의 기본 메뉴인 4가지 메뉴가 펼쳐지시는 게 보이세요? 자, 우리는 전 시간을 통해서 마스크 패스 기능을 살펴보셨는데, 자, 시작하는 0프레임에서 마스크 패스의 스탑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2초로 이동해 봅시다. 2초, 2점 엔터. 아이고, 시간이 너무 짧나? 시간이 좀 짧네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시간을 5초로 컴포지션 설정을 좀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컴포지션의 글씨를 클릭하셔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컴포지션 세팅이라는 메뉴 보이세요?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컴포지션 세팅 메뉴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전체 타임라인 시간이 적혀져 있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5점을 쳐주시면 5초로 바뀌는 걸 의미하거든요. 전체 타임라인 길이가 5초. 5초로 변경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OK를 클릭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클릭해 보시면 타임라인이 5초로 늘어나셨을 거고, 현재 여러분들의 이미지 바는 좀 짧아서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 바의 길이가 보이시겠네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의 오른쪽 모서리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셔서 쫙 잡아 늘리셔서 5초까지 늘려줘라, 이 얘기입니다. 늘리는 거 가능하세요? 여기까지 준비 안 되신 분?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동작 만들어 볼게요. 5초가 확보가 됐으니까 2초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2초로 이동하기, 2점 엔터.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각형의 도형 툴을 셀렉션 툴을 선택하셔서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변경을 해 볼게요. 셀렉션 툴로 사각형 도형 툴의 라인을 더블 클릭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각형의 라인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얗게 불이 들어오셨겠죠? 이것을 이렇게 이동도 하시고 크기를 잡아서 이렇게 크기를 줄여보시는 작업도 가능할까요? 크기를 줄이고 옆으로 이동하기 가능합니까? 자, 약간의 크기가 좀 다르거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위치를 이동해 보고 크기를 변경해 보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자, 동작을 확인해 보시면 사각형 마스크가 이렇게 옆으로 이동되는 모습이 보이시겠죠? 자, 마스크 패스는 마스크의 형태나 위치 정보가 시간에 따라 변형을 주게 되면
그 자체가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 마스크의 이동 작업이 보여지는 동작화되는 형태를 말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셨죠? 자, 마스크 작업은 둘이 별도로 하나가 더 있잖아요. 동그라미. 즉 똑같은 옵션에 마스크 2번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스크 2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옆에 꺾어서 클릭해서. 그럼 마스크 2번에 있는 마스크 패더라는 두 번째 옵션 보이세요? 자,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시작하는 0프레임 이동하셔가지고 마스크 패더의 스탑워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셨어요. 그러면 1초로 가겠습니다. 1초로 이동. 1초로 이동하셨습니까? 그럼 마스크의 패더에 0이라고 되는 카운트를 클릭하셔서 100으로 바꿔보시겠어요? 자, 패더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가장자리가 뽀샤시하게 처리된 거 보이세요? 자, 1초에서 마스크 패더의 숫자를 100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패더가 100에 들어가니까 가장자리가 뽀샤시하게 처리된 거 보이십니까? 네. 자, 다시 1초를 추가로 전진하겠습니다. 2초로 가자는 얘기죠. 2초. 그리고 다시 패더 값을 다시 0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패더 값이 없어지니까 다시 선명해지셨습니까? 자, 이 자체도 동작이 될 겁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0프레임에서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보여졌다가 다시 선명하게 들어오는 형태로 마스크에 대한 패더 작업도 시간에 따라 키프레임 제어를 하게 되니까 변화가 생기는 게 보이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패더 설정은 뭐라고요? 아웃라인에 대한 경계 작업을 또렷하게 보이게 하거나 뽀얗게 흐릿하게 하거나 이 작업을 하는 건데 이 자체도 키프레임화 시키게 되면 그 자체 작업이 보였다 안 보였다 흐렸다가 설명했다를 반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스크의 오퍼스 메뉴를 보기 위해서 다시 마스크 1번 사각형 도형틀을 선택합니다. 자, 마스크 1번에 있는 마스크 오퍼스 메뉴 찾으셨어요? 자, 2초의 위치에서 마스크 오퍼스의 스탑워치를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3초로 가요. 아니 3초가 아니라 2초 10프레임. 그러니까 2.10 엔터. 그리고 마스크 오퍼스 작업을 0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마스크 오퍼스 0이니까 사각형 도형이 안 보이겠죠? 하지만 아래쪽에 마스크 2번의 마스크 작업은 다 보이죠? 마스크 1번만 오퍼스 0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한 장이지만 여러분들 마스크 작업은 둘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퍼스 0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이미지 전체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했던 그 마스크 범위에 대한 부분만 오퍼스가 적용이 되는 거죠. 오퍼스 메뉴를 여러분 아시는 오퍼스 맞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오퍼스 메뉴는 단순히 트랜스폼에 있는 전체를 컨트롤 오퍼스티가 아니라 마스크 안에서 속성의 옵션만 바꿔주는 게 따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여러분들은 2초 20프레임을 갑시다. 2.20 엔터. 그리고 마스크 오퍼스티 작업을 다시 100을 올려주게 되면 다시 마스크 작업이 오퍼스티가 100이니까 다시 나타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깜빡하는 모습이 되셨나요? 깜빡하는 모습이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마스크에 대한 부분만 적용이 가능한 오퍼스티 옵션 하나가 더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스크의 세 가지 옵션을 보셨네요. 마스크 나머진 하나 마지막 옵션 하나 더 남으셨죠? 그거 마지막 살펴보고 이제 그걸 활용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볼게요. 마지막 마스크 옵션은 마스크 익스프레션이라는 픽셀 단위 메뉴 하나 보이세요? 자, 마스크 2번이 동그라미를 가지고 그걸 해볼 겁니다. 마스크 2번에 있는 마스크 네 번째 메뉴인 마스크 익스프레션 메뉴에 2초 20프레임에서 스탑워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셨어요. 그리고 마스크 0이라 되어 있는 픽셀 단위 메뉴 보이시죠? 그 위로 마우스 커서 올리고 좌우로 한번 드래그 보시겠어요? 그럼 마스크 범위가 저처럼 이렇게 넓어졌다 줄어들었다는 모습 보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마스크 익스프레션을 활용하시면 마스크의 범위 작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픽셀 단위로 확장 축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마스크가 확장이 되는 동작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키를 만드셨으면 다시 그 값을 처음 값인 0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4초로 갈게요. 4초. 그리고 마스크 익스프레션의 값을 계속 올리셔서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면 전체 마스크 작업의 범위가 팽창이 돼서 전체 사진이 다 보이게끔 이렇게 마스크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마스크 작업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전체 사진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이 나타나고 영상이 겹쳐지면 나타날 때 이렇게 마스크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시면 여러 개의 멀티 영상이 겹쳐지면서 나타나든지 사라진다든지 이렇게 연출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 동작 제어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동작을 제어할 거라면요, 여기서는 굳이 다운받을 필요는 없고 제 화면만 봐보세요. 수업 자료실에 마스크 응용 문제 뭐 이렇게 보일 텐데, 마스크 연습. 자, 일단 이렇게, 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마스크를 활용해서 여기서 이 흑백에서 이렇게 컬러 사진으로 싹 들어가는 거 보이죠? 마스크 활용 작업이고요. 또 이렇게 글씨가 뜰기 멈춰 서는 거 보이시죠? 또 뭐 이렇게 좌우로 투명한 유리 블라인드에서 움직이는 형태 보이시죠? 또 마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펼쳐지고 캐릭터가 싹 나오고 날개 쫙 펼쳐진 형태도 보이죠? 자, 이런 작업을 마스크의 4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동작을 제어해보는 기본 동작을 써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미지 작업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작업을 먼저 볼게요. 이 코 올스타라는 사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을 찾아주세요. 코 올스타라는 사진 찾으셨어요? 선택하시고 임포트. 사진을 앞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컴포지션에 그대로 드래그해서 더 씌워주세요. 자, 사진이 들어있는 빈 새로운 타임라인이 만들어지셨습니까? 자, 흑백 사진에서 컬러 사진이 되는 작업을 이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 해볼게요. 아셨죠? 그러려면 적어도 흑백 사진 하나와 컬러 사진 한 장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이 사진을 컨트롤 D를 누르시면 하나가 복제가 되는 건 아시죠? 자, 복제를 하셨던 상위 사진을 잠시 눈동자를 꺼주시고요. 하위 사진을 다시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진을 흑백이 되게 바꾸겠습니다. 자, 하위 사진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이펙트, 컬러 컬렉션에 가시면 블랙 앤드 화이트라는 메뉴 보이세요? 자, 컬러 컬렉션이라는 카테고리에 보시면 블랙 앤 화이트 보이세요? 선택하시면 바로 흑백이 되셨습니까? 자, 뭐 단순히 바로 흑백의 사진이 필요하시다면 블랙 앤 화이트만 쓰셔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쵸? 뭐 여기서도 특정 값을 올려서 하는 작업도 있는데 나중에 또 안에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흑백이 되신 거 확인하셨죠? 자, 상위 사진을 다시 눈동자를 켜주면 위쪽의 사진은 컬러니까 다시 컬러 사진 위에 보여지게 되겠죠? 자, 눈동자를 끄면 당연히 아래쪽에는 흑백 사진이 보일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위쪽에 있는 컬러 사진에다가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동그라미 도형틀 선택하기. 그리고 화면 위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스크 씌워주기. 그러면 위쪽에 컬러 사진이 동그라미 선택했던 부분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지 않겠어요? 자, 위쪽에 컬러 사진에 솔로 체크를 하시면 컬러 사진에 대한 부분만 보여지는 거니까 저처럼 이런 모습이 되셨나요? 솔로 체크하시면 위쪽에 컬러 사진만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겠네요. 맞습니까? 자, 마스크가 보여지도록 하시려면 마스크의 글씨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마스크의 컬러 작업이 약간 랜덤성이라 색상이 좀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색상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마스크 앞에 보시면 사각형 모양의 아이콘 보이세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스크의 컬러 작업을 직접 선택해서 바꿔줄 수도 있으세요. 마스크 컬러 작업이 랜덤성이지만 여러분들이 딱히 다른 원하는 컬러가 있다면 바꿔주는 거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확인하셨습니까? 자, 셀렉션 툴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은 마스크의 라인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마스크 위치를 이렇게 이동하신다든지 뭐 마스크 크기 작업을 조절해서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일단 마스크 범위를 저처럼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마스크 메뉴를 열어주세요. 자, 마스크 메뉴 열어주시면 마스크 4가지 메뉴 보이시죠? 마스크 익스프레션 4번째 메뉴 기억나세요? 스탑워치를 누르세요. 시작하는 0프레임에서 누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스크 패스의 이 값을 계속 마이너스축을 축소하시면 현재 보이는 마스크 범위가 계속 축소가 되면서 안 보이게 감춰주는 거 가능할까요? 하나도 안 보일 때까지 마이너스축으로 계속 픽셀 값을 올리시면 마스크 범위가 계속 축소가 되면서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를 해줄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초로 가겠습니다. 2초로 이동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스크 범위값을 이번에는 플러스 극이 되도록 다시 오른쪽으로 계속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전체 사진이 다 보일 때까지 마스크의 픽셀 단위 값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런 동작이 나오셨겠네요. 하나도 안 보이다가 이렇게 사진이 컬러 사진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되셨나요? 자, 나는 똑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손. 자, 이게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래쪽에 사진과 겹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 체크를 해지하세요. 솔로 체크를 해지하시면 아래쪽에 흑백 사진이고 위쪽에 컬러 사진이 겹쳐 있게 되면서 중앙에서 컬러 사진이 퍼지면서 이렇게 컬러 사진으로 연출이 되는 것처럼 바뀌는 모습이 되십니까? 맞습니까? 이 모습이 똑같이 되셨나요? 자, 그런데 완성된 것은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자, 제 얘기는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영상 틀어서 보여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영상에서 아까 전에 사진 이거 보시면 부드럽게 퍼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패더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패더가.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현재 여러분들은 마스크 옵션에서 키프레임 작업까지는 필요가 없고 마스크 패더라는 두 번째 옵션 기억나세요? 이 값을 100으로 올려주는 거죠. 100으로. 그럼 가장자리가 뽀샤시하게 부드럽게 처리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 답이 나오셨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에서부터 부드럽게 펼쳐지면서 컬러 사진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오셨나요? 자, 어떤 요령인지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오시면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응용 문제 또 드릴 수 있어요. 저하고 수업할 때만 되고 여러분들 혼자 했을 때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영상을 보시든지 이렇게 복습을 한 번씩 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하셨죠? 네. 자, 두 번째 작업 한번 해볼게요. 투명 블라인드 만들기. 자, 그러니까 앞에 보셨던 이 영상에서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말고 이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투명한 유리 블라인드 같은 게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자, 저 작업을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저 작업도 방금 했던 요령과 좀 많이 비슷하긴 해요. 자, 일단은 똑같은 사진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SSU라는 1번 사진 있습니까? 선택하시고요. 임포트요. 그리고 불러드린 사진을 아래쪽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컴포지션에 또다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은 해당 이름과 똑같은 타임라인이 생성이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투명한 블라인드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에도 하나의 이미지가 더 필요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이미지 하나 더 필요하시기 때문에 컨트롤 D로 일단 하나를 더 추가 복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래쪽의 레이어를 눈동자를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의 복사물에 대한 사진에
약간의 크기의 편차를 주기 위해 단축키 S를 누르셔서요. 스케일 메뉴를 열어주세요. 스케일 값이 몇이죠? 105로 바꾸겠습니다. 105로 살짝 키워주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의 크기를 살짝 줄여줄 텐데, 이때 화면의 크기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이 마우스, 휠 마우스로도 그게 가능하시거든요. 가운데에 굴리는 마우스 말하는 겁니다. 동그래서 굴리는 마우스 쓰시면 화면이 확대 축소가 이루어지시나요? 자, 여백의 공간이 살짝 보이도록 휠 마우스를 그리셔서 화면의 크기를 살짝 저처럼 줄여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아직 안 되신 분? 준비되신 분들은 사각형 도형틀 선택하셔서 마스크 씌울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만 휠 마우스 그리면 된다고요. 확대 축소.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지금. 자, 사각형 도형틀을 선택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길쭉하게 마스크 씌워주기. 자, 저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이미지가 막대밭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저처럼 마스크 씌울 수 있습니까? 해당 사진의 일부만 저처럼 보여지도록 마스크 씌워주시기. 마스크 크기 작업이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셀렉션 툴을 선택하셔서 마스크 라인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한다. 그래서 마스크에 표익이 되는 굵은 점을 이용해서 마스크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거나 길이를 조절하셔서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맞들어서 배치해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저와 비슷한 모습이 되셨나요? 도움이 필요하다 손. 자, 위치를 저처럼 왼쪽 편으로 살짝 이동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요. 자, 이동하셨으면 마스크 패스 메뉴에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고정키 만들게요. 자, 방금 전에 마스크를 그리셨기 때문에 마스크 1이라고 추가되어 있으시죠? 이걸 열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있는 마스크 패스라는 메뉴에 스탑워치를 클릭하는 겁니다. 자, 키프레임 만드셨나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간을 2초로 가겠습니다. 2초로 이동하셨어요. 자, 마스크 라인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위치 정보를 이렇게 이동하셔서 화면에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이동하셔서 이렇게 이동하시기.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4초로 가겠습니다. 4초. 그리고 다시 마스크 라인에서 더블 클릭, 다시 이렇게 마스크를 반대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이동시키고 마스크 크기 작업을 이렇게 살짝 좁혀버리기 가능할까요? 자, 동작이 나오셨어요. 확인해 보시면 마스크가 이렇게 좌우로 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기 작업도 조절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실까요? 자, 저처럼 좌우로 움직이는 이 모습이 나오셨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래쪽에 눈동자를 켜보시면 투명 블라인드 완성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눈동자를 꺼주셨던 아래쪽 레이어에 눈동자를 켜보시고요. 재생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미지 둘이 겹쳐지면서 일단 같은 이미지지만 위쪽에 있는 이미지와 아래쪽 이미지의 크기에 대한 약간의 편차를 주셨잖아요. 그쵸? 그게 화면에 이렇게 드러나면서 보시는 바처럼 투명한 블라인드가 움직이는 이 모습이 되셨습니까? 자, 방법을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두 번째 블라인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여기 보시면 완성된 거 보셨을 때 투명 블라인드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시죠.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자, 하나를 더 추가로 만들어 보시라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여러분들 했던 작업에 마스크 작업이 현재 마스크 1번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작하는 0프레임으로 다시 타임 인디케이터를 0프레임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아래쪽의 사진을 다시 눈동자를 꺼주는 거야. 그리고 위쪽의 사진을 다시 마스크를 씌우셨던 위쪽의 사진을 선택, 사각형 도형툴 선택, 화면의 오른쪽 편에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 더 그려주면 마스크 2번이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자, 이 마스크 2번에
여러분들은 다른 동작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시면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그 작업을 해보십니다. 시간은 3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라인드를 추가로 움직이는 동작을 직접 만들어 넣어 보셔라. 투명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왜 하나밖에 없을까요? 저는 두 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저 봐봐요. 두 개잖아요, 선생님. 네. 작업창 여기를 보세요. 다른 창 보고 있군요. 네. 네. 에코딩 멈추셨어요? 자, 이게 PC 약간의 CPU 램 부어버린 거니까요. 저장 파일만 제출하시면 돼요. 다 끝날 때였죠? 화면이 왜 이럴까나 시끄러우네요. 볼게요. 작업창은 여기 있고, 현실 본인 작업창이 있고요. 현재 세팅을 보면 지금 백그라운드 하나가 빨간색이시네. 그래서 뒤가 빨갛게 보실 거네요. 이 상태고요. 현재 이렇게 움직이게 작업하시면 되니까 작업량이 끝나시는 날이 되면 해주시면 결과가 보이시게 되겠죠? 상당히 좋은데? 예, 그럼 좀 만들어 보시죠. 자, 이상이 있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손해 주시고요. 특이사항 없으면 세 번째 마스크 작업 넘어갈 거예요. 자, 마스크 작업은 자꾸 만져보셔야 기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보다는 직접 해보셔야 돼. 자, 오늘 끝날 때까지 약 10분 남으셨는데요. 10분 남으셨으니까 10분은 좀 연습해보는 시간 좀 가질게요. 마스크 연습. 자, 일단은 스탑을 하시고요. 스탑을 하시고, 자, 여기를 봐주세요. 자, 마지막 소스 하나 연습 문제 소스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비키니 윙이라는 이 PSD 파일 보이세요? 자, 우리 소스 중에 이 소스 있어요. 비키니 윙이라는 이 소스. 찾으셨어요? 이거 선택하시고 바로 열기 하면 안 돼요. 아래쪽에 있는 열는 타입이 있는데 이걸 레이어 사이즈 모드를 꼭 해주셔야 돼. 이 레이어 사이즈라는 모드 찾으셨습니까?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임포트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는 창이 한 번 더 뜰 거예요. 이때도 레이어 사이즈라고 써져 있는 문구 보이시죠? 자, 오케이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비키니 윙이라는 이름의 컴포지션의 아이콘과 폴더가 열리셨을 거예요. 이제 비키니 윙이라는 컴포지션 아이콘 있으시죠?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3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 이 파일이 열리십니까? 이 파일이 아직 안 열리신 분 손? 자, 그러면은요, 배경 이미지가 하나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솔리드를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컨트롤 Y를 누르십시오. 그러면은, 솔리드 세팅이라는 창이 뜨셨습니까? 이름을 BG라고 지을게요. 백그라운드라는 의미의 약자인 BG. 그리고 컬러 작업은 클릭하셔서 흰색으로, 거의 흰색 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흰색으로 맞춰 주셨습니까?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OK를 누르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흰색 이미지가 맨 위쪽에 놓여지면서 이렇게 보이겠죠? 방금 만든 BG라는 이미지를 레이어 맨 하단에 배치하세요. 맨 하단에. 자, 4번에 배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배치하셨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
영상을 만드시는 건데 제가 이게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한 기능을 이용해서 키프레임 제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뭐 하시다가 안 되면 제가 옆에서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일단 편하게 연습해 보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내용을 만들어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보던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스크 작업이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펼쳐지면서 캐릭터가 나타나고 이렇게 윙이 펼쳐지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심어서 마스크에 키프레임을 심어서 동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경이 보이게 하고 캐릭터가 나타나게 하고 나그게 펼쳐지는 작업을 키프레임 제어를 해보아라 이 얘기죠. 자, 당장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비키니 윙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뒤에 배경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거울의 이미지도 눈동자 꺼주고 윙의 이미지도 눈동자 꺼주면 뒤 배경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배경의 이미지에다가 우리 앞에 했던 작업에서 이거 첫 번째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이 작업을 여기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안 보이다가 이렇게 뿅 뒤에서 배경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작업이 먼저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뭐예요? 캐릭터 아래서 안 보이다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쫙 위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이거. 이 작업 마스크 작업을 이렇게 줄여놨다가 마스크 범위를 넓히면서 우리가 글씨 나타나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작업인데 이걸 작업을 다른 이미지에 응용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모르는 작업을 여러분들 하라고 하진 않겠죠? 일단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했던 이 작업을 이가 똑같은 모습이 되도록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시간 제어를 통해서 한번 해보셔라 이런 얘기 해야겠죠? 꼭 답이 나와야 잘하는 거고 답이 안 나오면 못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세요. 어차피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취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랑 같이 할 때와 본인 혼자 할 때하고 느낌이 다르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갖자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시간 5분 남으셨습니다. 이럴 때는요 캡슐락 버튼 보이시죠? 눌러주시면 바로 해결이 되고요. 자, 오늘 5분 정도 남으셨는데 체크 좀 해보시다가 오늘 수업 마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정말 할 게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 월요일에 오시면 마스크에 대한 다른 메뉴도 다 설명을 드릴게요. 마스크 쓰는 거 어디서 썼던 했는데 마스크는요 도형틀 사는 거잖아요. 도형틀 쓰는 거 글씨 쓰는 거. 글씨를 왜 써요? 글씨 쓰는 그래요? 작업이 없는데 글씨 안 씁니다. 도형틀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칠해서 하는 거예요. 네. 마스크를 씌우셨다고요? 왜 백그라운드에다 마스크를 씌우시면 어떡해요? 현재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비지라는 거 그 위에 쪽에 있는 거 그쵸? 여기다 마스크를 씌우시겠죠? 자, 답이 꼭 잘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 능력을 좀 체크해 보셔라 이런 얘기지. 지금 속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의 과정이 꼭 필요하세요. 학원이라 보니까 항상 이렇게 따라하세요, 저렇게 따라하세요라고 해서 기능을 알려드리는 것은 제가 하지만 그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익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연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언제도 비슷하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요령을 파악하자는 거니까 배경이 나왔으면 이제 저 여자 비키니를 입은 저 캐릭터에 마스크를 씌우셔가지고 캐릭터가 나타나는 작업도 여러분들이 키프레임화 시켜서 동작도 만들어 보시고 그 캐릭터가 나온 다음에는 저 윙, 파란색의 윙이 펼쳐진 작업도 만들어 보시고